이현주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됐는지 그 과정을 방송에서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법사위원장 선출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막판에 민주당 내부 기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서영교 의원 본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기자들 전화가 쏟아졌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전화가 왔고 그때서야 자신이 법사위원장이 됐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영교는 처음부터 정해진 카드가 아니었다. 막판에 뭔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이현주의 상임위원장 배제 논란과 정확히 연결된다고 봅니다. 한편 여기서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제 이현주 의원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과 문자 내용이 확산되자 직접 메시지를 공개했던 이현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열이 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직접 밝힌 법사위원장 선임 과정, 이현주 추정 텔레그램 공개 이후 지지층 내부에서 터진 균열,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막판에 무슨 기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6시에 갑자기 기자들이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오지? 그런데 좀 이따가 한병도 원내대표 전화가 또 2개가 왔는데 그것도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그러고 전화했더니 개혁 입법을 좀 잘 해결해 달라고 그런 의견으로 좀 모으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겁고요. 어제 처음엔 놀랐는데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많이 아팠고 어깨가 무거웠는데 가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원하는 바는 똑같거든요.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그 디테일을 잘 정리해서 검사는 기소 중심으로 그래서 자랑스럽게 자기를 할 수 있게 엉뚱한 곳에 수사권이 흐르지 않게 정리하고 경찰은 범죄자 잡고 피해자 보호하고 그러다가 경찰이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 그걸 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그 안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잘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실 한번 했던 사람이거든요. 요 일은 했던 일들을 연장해가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리고 현재 법사위에서 잘 이어나가 기는 제가 지금은 적임자다라고 산 거라서요. 제가 잘하고 이제 넘겨줘야죠. 2년간 할 수 있으면 또 열심히 하고요.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빠르게 치밀하게 국민을 위해서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말에 따르면 본인도 자신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저녁 6시쯤 기자들 전화가 쏟아졌고 한병도 원내대표 전화도 와 있었는데 그때서야 자신이 법사위원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서영교가 몰랐다가 아닙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에게 개혁 입법을 잘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건 처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던 인선이라기보다 막판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작동했고 그 결과로 급하게 방향이 바뀐 장면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최근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계속 분노해왔습니다. 왜 검찰개혁이 흐려지느냐? 왜 당원 주권이 흔들리느냐? 왜 이재명 정부가 막 출발한 이 시점에 민주당 안에서 또 친명, 친문, 친청, 반명 같은 분멸의 언어들이 나오느냐? 왜 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시간에 내부에서 자리 싸움과 계파 싸움과 갈라치기부터 하느냐? 이 분노가 계속 쌓여 있었고 저는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그 분노가 민주당 내부에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모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 하나 챙기는 정치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계파 대표처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개혁, 민주당의 통합,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계승. 이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압력이 당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현주 카드가 처음부터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밖글도 돌았고 찌라시도 돌았고 이현주가 과방이나 산자위 쪽 위원장이 사실상 확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현주를 세우는 것이 정말 통합에 도움이 되는가?
검찰개혁과 당원 주권을 원하는 핵심 지지층에게 이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민주당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카드인가? 아니면 더 크게 찢는 카드인가? 그리고 저는 그 판단 끝에 이현주라는 카드가 막판에 민주당 내부에서 손절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이 이 판단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이현주 의원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과 문자 내용이 확산되자 이현주 지지자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터졌습니다. 왜 그걸 공개했느냐? 이현주 의원이 너무 흥분한 대화였으면 오히려 지켜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이현주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지자들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현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문자에서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정쟁으로 날샜고 반원한 프레임 강화로 총선 폭망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문장.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본인을 이재명 대통령의 픽처럼 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사람처럼 말하던 쪽에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 걸고 추진하는 국가 초대형 국정 프로젝트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자리가 보일 때는 본인이 당내 최고 전문가고 이재명 정부를 도울 적임자처럼 말하더니 그런데 위원장 자리에서 빠지자마자 갑자기 메가 프로젝트는 정쟁으로 날샜고 반원한 프레임 때문에 총선 폭망이 예상된다는 식으로 간다? 저는 정치인의 그릇은 원하는 자리를 얻었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그릇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했을 때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때 당을 먼저 생각하는지, 자기 분노를 먼저 생각하는지, 그때 지지자들을 진정시키는지, 지지자들의 분노를 키우는지, 그때 통합을 말하는지, 갈라치기의 칼을 꺼내드는지, 그때 비로소 정치인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는 분열의 칼이 아니라 개혁의 칼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저는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통합과 개혁의 길로 가려는 첫걸음을 봅니다. 특히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보안 수사권도 없다. 확실히 없다. 끝. 이런 취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검찰은 기소 중심으로 가야 하고 엉뚱한 곳에 수사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하며 경찰은 범죄자를 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그 과정에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 디테일은 논의해야 하지만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보안 수사권도 없다. 이 말이 바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기다렸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검찰개혁 이야기만 할 것이냐. 이제 당은 민생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개혁을 하자고 외쳐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 수사권을 남기냐 마냐, 보안 수사권을 주냐 마냐, 이 뻔한 문제를 붙잡고 싸워야 합니까? 맞습니다. 민생 해야 합니다. 경제 해야 합니다. 복지 해야 합니다. 노동 해야 합니다. 청년 문제, 지역 문제, 주거 문제, 물가 문제 전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걸 누가 맡고 있습니까? 검찰 개혁을 제대로 끝내면 되는 일 아닙니까? 수사권 정리하고 기소 중심으로 돌리고 검찰이 다시는 정치 권력을 흔들지 못하게 제도화하고 그 다음 민생으로 가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 간단한 일을 왜 자꾸 질질 끕니까? 누가 자꾸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게 다시 숨구멍을 만들어주려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언제까지 검찰 개혁만 말할 거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당원들에게 물을 게 아닙니다. 검찰 개혁을 막고 흐리고 늦추고 물타기한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막을 겁니까?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언제까지 개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검찰에게 퇴로를 열어줄 겁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끝내지 않으니까 계속 말하는 것이고 해결하지 않으니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상처를 봉합하지 않으니까 계속 피가 나는 겁니다. 민주당원들의 기억력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정부안이 나왔을 때 그걸 두둔하던 사람들, 검찰개혁의 핵심을 흐리던 사람들, 당원들의 분노를 강성으로 몰던 사람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귀찮은 소음처럼 취급하던 사람들,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역사는 거창한 곳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가끔은 조용히 지켜보던 당원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무섭게 기록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민주당이 자기 뿌리를 잊지 않고 검찰개혁과 당원 주권의 길로 다시 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